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26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가 송정공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광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정공대 설립 준비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한전이 오늘 첫 실무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곳이 송정공원인데요. 광주시가 오늘부터 사업자를 재공모합니다. 이번에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으면 광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1차 공모에서 신청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던 송정공원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에 걸리는 데다 진입도로가 없는 게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시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사업 대상지를 기존 도로 옆으로 옮겨 위치를 수정하고 사업자를 재공고합니다. 사업자가 20억 원 이상이 드는 진입로 건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기존의 도로로 연결하는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 과장입니다.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주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계획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인 한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재공고 기간은 1차 때의 절반인 2개월가량만 주어집니다. 또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시설 대상지를 축소해 6개월 정도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광주시는 이번에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경우 송정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480억 원이 예상돼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민간공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송정공원 말고도 다른 15개 공원에 1,629억 원을 투입하기로 광주시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송정공원 사업자가 이번엔 꼭 나타나주길 광주시가 기대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에 7공원과 중해공원, 다음 달 4일에 중앙공원 1, 2지구, 다음 달 6일에 우남산공원과 신용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공원 일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며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우선 협상자들의 사업 제안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문성 논란과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되풀이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을 본다던 민선 7기의 인사 원칙은 이번에도 무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 스스로도 도시철도 분야 비전문가라고 시인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 윤진보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입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저것으로 만들어서 녹여내서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시민 모임 단체 채팅방에 소속돼 있던 전력이 문제가 되자 그러면 안 들어가시겠으니까 반재신 광주시 의원입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사장을 할 줄 몰랐다며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윤진보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입니다. 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내정된 이유가 시장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이번에도 청문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청문위는 이 시장이 초대 원장을 지낸 한반도 미래연구원 안팎에서 윤 후보자가 활동한 전력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 김정기 광주시 의원입니다. 일단 한반도 포럼에 참여는 하셨지 않습니까? 의무로 양으로. 특정 건설사와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도마 위에 함께 올랐지만 근거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윤 후보자가 혁신 인사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청문위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할 결정적 결격 사유도 없다며
고심에 빠졌습니다. 인사청문위는 다음 달 11일 청문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딸린 농어촌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여행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태국인이 길 가던 중국인 5명을 치었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인근의 섬마을. 대파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섬마을 고령화로 특히 수확기에는 거의 모든 농산 일을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노령화가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농사 못 짓습니다. 어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된 뱃일 특성상 한국인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자 수는 전국적으로 35만 명, 1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단기 입국했다 잠적하거나 취업 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기한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입니다. 저희 관할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섬도 많고. 전남 지역 외국인 숫자는 해마다 들어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도와 성폭력 등 외국인들의 5대 강력 사건 발생 건수는 전남에서만 196건, 매년 200여 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의가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과 한전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후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 제안 내용 이행 방안과 실시 협약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지원단과 나주시 한전 태스크포스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 협약을 다음 달 중으로 체결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광주 선관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하면 되고 내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임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에 확정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광주에서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3월 1일 오전 11시에 광주일고 사거리를 출발해 5.18 민주광장까지 만세 대행진을 한 뒤 민족자주 광주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6시 3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나주 영하 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6도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쌓여있는 우편물과 지저대는 강아지. 무슨 일 생겼나? 똑똑 해보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똑똑한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 차원의 보해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금요일 금강과 영산강에 세워진 5개 보해 처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영산강에 설치된 보 중에서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질 개선과 함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만 영산강 물을 가도 농업용수로 이용해오던 나주 농민들은 농사의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 보호 개방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보호 해체에 대한 이 엇갈린 시선, 나주 다시면 동산마을 최완석 이장 연결해서 농민들의 생각 들어보고요. 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사무처장과 함께 환경단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광주에서 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본격적인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도시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옛 도시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곳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봉수 이사 만나보는 시간 오늘 갖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기온은 청신호가, 대기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은데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 늦은 오후가 돼서야 보통 단계로 들어서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지만 어제에 이어 포근합니다.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지산 사거리에서 산수동 우체국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3분 이상 소요됩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종합버스터미널로 차량 많고 이어지는 구간까지 서행 중입니다. 운천역에서 쌍촌역과 이어지는 화정역 구간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처리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내려졌고요.
또 영산강 승천보는 유지를 하되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보호 해체 여부 최종 결정은 6월 달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주 지역 농민들 벌써부터 이 보호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련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주 다시면 동산마을 최한석 이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한석입니다. 네. 이장님, 지금 영산강 주변에서 이 농작물을 기르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예, 많죠. 순 영산강으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네. 영산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농사들을 짓고 계세요, 주로? 예, 여기 다시면 사람들은 영산강물로 대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축산부를 철거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철거를 하면은 물을 다 깨불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없어서 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양수를 해야 농사를 짓는데 네. 물이 없어 양수를 못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부적절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짓은 축산부를 왜 돈을 또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철거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장님께서도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시죠? 네,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네, 이장님도 벼농사 지으세요? 네, 그러죠. 그렇다면 이장님, 지금 축산보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보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축산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축산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옛날에는 그 하구원 물이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이 초소왕래를 했기 때문에 네. 생태계가 살아갔고 그랬는데 하구원을 막아보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죽어버려갖고 그 생태계란 것을 아예 없잖아요. 고기란 것이 다 죽어버리고 조개 같은 것이 옛날에 겁나 많았었어요. 네네네. 복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구원을 막아보니까 물이 안 올라오니까 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네. 한지락 같은 것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개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하구원이 바닷물이 지금 들어올 수 없게 지금 영산강 하구원도 막혀 있고 영암 지역 쪽에 목포가 지어가고 그래서 이 바닷물도 못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보가 만들어진 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장님께서는 그 다시면에서 그럼 몇 년 정도 농사 지으셨어요? 제가 한 50년 농사 지었어요. 지방. 그러면 50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축산보가 만들어져서 이 물이 지금 저수가 되면서 농사에 활용하신 건 한 10년 정도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축산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농사 지을 때는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하구원이나 영산강에 흐르는 물들을 이렇게 끌어다 쓰셨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면은 네. 용무이 수리 조합이라는 조합이 큰 그 수리 저수지가 있어요. 네.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도 못했는데 네. 이게 학원을 만들어갖고 물을 가두니까 농사를 잘 짓고 네. 지금 현재 수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물을 없으면 양수를 못 하면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네. 보를 만들기 전에는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축산보가 만들어지고 물이 가둬지면서 일단은 물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농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죠. 네, 지금도 이 봄철 특히 이제 농사 준비를 하실 때인데 걱정이라는 말도 들려오던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예, 시방 보시다시피 영산강 물이 물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양수를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축산보를 막아서 물을 좀 더 가둔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죠. 네.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만 물을 좀 가뒀다가 네. 또 녹조 있으면 물을 쫙 깨버렸다가 또 다시 가뒀다가 이런 식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농사를 다 짓는 뒤에는 수문을 개방해보면 되잖아요. 네, 네.
결국은 죽산보를 아예 해체할 것이 아니고 죽산보를 활용해서 문을 농사짓는 기간에는 좀 가둬두고요. 물을. 그다음에 농사철이 끝나면은 이 수문을 개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보를 이렇게 폭파하고 해체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시네요. 예, 그러죠. 물론 그 지역도 만들어갖고 돈을 들여서 또 해체를 시켜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이 보호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유속이 느려지고 또 녹조들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손되고 훼손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 또는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나 어제도 봤지만은 그 물을 지금 영상장에서 어제도 그 환경청에서 조사하고 있대요. 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봐도 물은 죽어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물이 우겨서 늘 흐르고 물이 움직여야 녹조가 안 생기잖아요. 네. 안 썩고. 네. 가만히 거여갖고 있으면 물이 썩어요. 시방도 물이 학원에서 물을 좀 잠갔는가 물이 잠잠해갖고 있어요. 시방 영상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라 물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이용해서 그 조소왕래 해갖고 물을 좀 살려만 쓰건데 현재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현재 물이 썩어갖고 있는데 가닿다고 안 썩고 이들 탔다고 안 썩나요? 결국은 물이 움직여야지. 녹조 발생의 원인은 죽산보보다도 지금 영산강 하구원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더 썩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 죽산보를 지금 해체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녹조를 그 막을 수는 없다.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 영산강 하구원 자체를 뚫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죠. 네. 그래야 생태계도 살잖아요. 네. 물이 바닷물이 왔다 하면은 아주 잘 소독해버려요. 그렇게 물이 좋아요. 물이 썼다 밀었다 하니까 물이 깨끗이 해버려요. 네. 일단 죽산보는 해체하겠다는 입장 6월에 최종 결정은 내리지만 정부는 밝혔습니다. 만약에 죽산보가 정부의 현재 입장대로 해체가 된다면 지금 농사를 제대로 짓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도 정부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정부에서 원하잖아요. 저수지를 좀 늘려달라. 증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가두기 저수지에다 많이 가깝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놨지만은 그 물 갖고는 농사에 좀 지장이 많아요. 농사 짓기가 불편할 겁니다. 네. 6월에 그러면은 보 해체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역민들의 방금 우리 이장님의 목소리랄지 여러 분들의 목소리도 좀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데 그런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은 자주 계속 있습니까? 예, 그런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농사만 짓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튼간 무슨 공청회가 있든 간에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서 죽산보를 나는 해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면의 농민의 입장으로는 현재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죽산보 해체는 지금 반대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죽산보를 지금 해체한 건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장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주 다시면 동산마을 최한석 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농사를 짓는 데는 죽산보가 좀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들었고요. 환경단체 입장도 연이어 듣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좀 물 걱정하면서 반발을 하는데요. 왜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보를 지금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 듣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부가 이 4대강의 이 보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지금 발표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6월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실은 그간 전 정부에서도 그랬었고요. 감사가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이 그 감사 과정과 또 전 정부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의 죽산보, 숙서보 이런 보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졌고 또 실제 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두어서 물을 이용하는 목적인데 그 보에 가둔 물을 어떤 이용한 계획도 없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보가 홍수 예방에 더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가 없고 수질 생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 비용만 이제 들어가는 이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정부가 그간에 4대강 사업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해체 결정은 많이 분석된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죽산보는 해체한다. 그리고 승천보는 보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유지, 하나는 해체인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으신가요? 실은 이런 결정 과정도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는 하지만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가 현장 조사나 또 정부의 이런 그간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승천보도 해체를 했어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시 개방만으로 해서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죽산보와 승천보 이 두 개의 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나 조사가 된 부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실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 바닥을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보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영산강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녹조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하천에 살 수 있는 그런 생물종들, 고유종들 이런 생물종들도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정체 수역, 그다음에 이런 오염된 물에서 잘 사는 어류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 악화 문제, 그다음에 하천 생태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서식하는 생물종들의 변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홍수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본류에서는 없었지만 이 물을 맞고 난 이후에 이 지류 쪽에서도 홍수 피해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본류의 물이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이 지천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장들도 많이 증설했거든요. 4대강 사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룡강이나 지석강 일대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하천이 고유의 기능인 홍수나 그러니까 치수 이수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 나쁜 결과만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계속 문제가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됐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승천보는 개방을 하고 죽산보는 해체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좀 회복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은 이번에 결정하면서 기존에 이제 수문을 개방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 개방 후에도 물이 흐르게 되면서 그전에 막혀있던 물이 자정 능력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성 회복, 하천 고유 경관도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천 고유의 특성들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문 개방 이후에 이런 효과가 셋째까지 이어지면 이런 부분 자연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면 농민 최한석 기자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 죽산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는 보인데 죽산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농사철에는 다뤄뒀다가 그다음에 그 농사철이 끝나면 수문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은 이제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영산강 본류에서는 농업용수로서 충분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그러니까 보로 확보한 물을 추가 활용하는 그런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물 부족 지역과 4대강 사업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류 다른 곳, 그러니까 산간이나 도서, 연안 지역 이런 데가 물이 부족했는데 이 영산강 본류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활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이제 거대한 댐을 만든 거죠. 이런 세금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농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강바닥을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들어서 이제 수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수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해체를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4대강 사업하면서 양수장, 그러니까 이 취수구의 이 부분도 이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수구가 위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 경제성 평가도 했었거든요. 해체하는 것이 편익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때 양수장 이런 조정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지난 연말 국회에서 또 이제 이
양수장을 개보수하는 비용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이 당연히 이런 농사를 짓는 물을 이용해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설명만 된다라고 하면 농민들의 걱정도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보 개방과 함께 농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히려 실은 축산보 인근 같은 경우에는 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인근의 지하 수위가 상승을 했습니다. 농지. 그래서 농지 침수 피해가 커서 실은 저희가 현장도 자주 가고 농민들과 만나서 이 대책을 정부에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민들은 제발 수위 좀 낮춰달라. 그러면 물 빠짐이 원활하고 보리 농사랑 농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호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농지 리모델링, 농지를 더 이렇게 복도를 해가지고 지하수 침수, 농지 침수 피해를 그렇게 해결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가 해체되면서 본래 어떤 하천 지형이나 균형을 찾아가게 되면 물 빠짐이나 이런 농사 짓는 데도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이용 물론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물이라는 게 많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많이 있지만 또 빠질 때는 확실히 빠져줘야지 농사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물 빠짐이나 물 들어옴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앞으로 6월 달에 이 최종 결정이 정부가 지금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결정이 계속 유지돼서 최종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 안에 이런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절차를 밟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곳으로 지금 평가가 돼서 이번에는 상시 개방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보가 기능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고정보가 그러니까 막혀있는 구간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개방만으로도 효과가 있긴 했었지만 그 효과가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앞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또 이런 건강한 물을 회복함으로써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해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사이에 좀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축산보뿐만 아니라 승천보도 해체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으로 목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연일 거론이 됐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쇠락이 심한 이런 지역들, 오래된 지역들을 새롭게
재생을 시키자라는 그런 것인데요.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투입해서 불 꺼진 도시를 다시 살려내보자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 지역은 북구 2곳, 남구 1곳, 서구 1곳 그리고 동구 1곳 등 총 5곳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앞두고 우리들이 좀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제대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봉수 이사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하고 새로운 정책 뉴딜의 합성어로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과거의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네.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또 여기에다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 도시 만들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기존의 이 공간들을 다 부수고 새롭게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 그런 개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그렇죠. 구역 그다음에 건물들을 최대한 네. 유지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네. 함께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을 재생하는 차원보다는 네. 지역민을 같이 재생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민이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한 이런 것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 대상지는 어디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크게 지금 2017년도부터 선정된 그 일반 근린형 남구 양림동, 그다음에 네. 주거지 지원형의 광산구 도산동, 우리 동네 살리기 서구 농성동 이 세 곳이 2017년도에 그 선정이 됐고요. 네. 2018년도에 이제 5개 지역 북구 2곳, 동구, 서구, 남구 각 1개 지역으로 현재는 총 8개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3곳이 있었고 작년에 네. 또 5곳이 지정이 돼서 총 네. 8곳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정된 공간들이 갖고 있는 뭐 특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2018년도에 지정된 그 5개 지역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네. 그 북구 경제 기반형인 그 가장 큰 광주에서는 가장 큰 뉴딜 사업 중에 하나인 그 광주역 주변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중심 시가지역으로 선정된 전남대 1원. 네.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의 동명동과 농성동, 사직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북구는 광주역과 전남대고, 네. 동구는 동명동, 그다음에 서구는 농성동, 그다음에 이제 남구는 사직동. 네, 지금 이제 구시가 지역들이 다시 지금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지역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어떤 벨트를 형성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광주의 어떤 미래의 그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함께 광주를 엮어서 좀 재생하고 새롭게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거점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추진하면서 좀 우려점들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로 과거부터 이제 지적되어 온 주민들의 낮은 체감도. 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면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재생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제 재생 전문 행정의 부족, 네.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감도가 약하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요? 홍보 부족도 들 수 있지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확 바뀌는 게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런 뉴딜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순식간에 바뀌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감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런 체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해서 이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어느 정도 바뀌어가고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또 이게 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어떤 거점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방식이 되면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이 전문가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활동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활동가들이 지금 이 광주에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활동가들을 좀 더 이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저희들 전문가라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밑에 활동가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역에 원래 계셨던 분들을 교육시키고 지금 많이 배출이 돼 있습니다. 많이 배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투입하게 되면은 아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가들을 키우고 체감도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전문 행정일 것 같은데요. 네, 광주시가 지금 광주의 도시 정책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광주의 이런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할 만한 그런 행정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공무원들 제가 이제 같이 접촉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열심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해박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인원이 좀 부족한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인원이 좀 확충된다면 물론 이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물리적인 건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건 재생 그 공동체 센터에서 하면 공동체 재생 센터에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야기를 아까 체감도 말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변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뭐 1년 내에 어떤 성과나 모양을들 그다음에 어떤 외적인 뷰포인트, 비유, 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설득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5개 지역 새롭게 작년에 선정된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요. 어떤 방향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추진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그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뭐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광주역 일대 같은 경우는 뭐 10여 년간 뭐 고속철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또 이것이 유지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청년 창업 이런 복합시설 도입함으로써 2025년까지 총 1조 15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광주의 경제적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광주역 주변에 뭐 보면 마중물 사업의 예를 들 수가 있는 마중물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언더패스라든지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스테이션 G 같은 것은 청년 창업 기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청년에 그다음에 고용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북구 네. 전남대 네, 이런 여기는 이제 중심 시가지 형태인데요. 대학의 자산을 활용해서 대학이 들어가거든요. 면적에 뭐 97만 5천 제곱미터가 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을 활용해서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아주 좋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든지 네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주거 복지를 실현한 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뭐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든지 네.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는 뭐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요. 남구에 있는 그 주거지 지원형의 사직동 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청년 임대주택, 문화 거점 조성 등 이런 걸 통해서 주민 편의 환경 정비라든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주민 주도에 의한 도시 재생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뭐 생활 인프라 확충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골목 상권의 활성화, 문화 거점 시설 조성 운영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구 농성동입니다. 이건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주거지 지원형입니다만은 네. 저축 노후 주거지 밀집한 지역으로서 고령화가 또 여기는 심각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택 재정비라든지 청년 임대주택 또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그 주거복지 사업이라든지 네. 커뮤니티 센터, 생활 편의시설 공급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구 그 동명동인데요. 네. 이 지역은 그 재개발
되고 있지 않으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특수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방치된 공폐가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네.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지역은 특히 그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든지 푸른길공원, 그러니까 송명동 일대 그다음에 대인시장 이쪽으로 네. 연결할 수 있는 문화 거점 그런 네. 역할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도시재생 뉴질 사업이라는 게 딱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네, 더 확대시켜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자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가장 이것을 끌어가는 행정력, 이 광주시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어떤 방향과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곁들여 주시죠. 네, 현재 그 지방 그 부담, 재정 자립도가 저희가 약한 네. 지역인데요. 광주가 그 재정 그 자립도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실은 뉴딜 사업이 50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광주시에게 있어서 네, 그렇죠.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네, 네. 각 구별로 그리고 꼭 이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든지 샛들마을 사업 이런 이제 국비 매칭 부분에서도 7대 3으로 좀 틀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꼭 국책 사업인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그 재정적인 부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재생을 함으로써 이게 커지는 효과.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크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안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점이 지금 번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큰 점이 된 것처럼 그렇죠. 거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주 우리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봉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암 대불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선산업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좀 쇠락도 했고 그랬는데 요즘 네네.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인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 지역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 증가로 고용이 늘어나면서요. 암울했던 지역 경제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그 목포 본부가 최근에 발표한 전남 서남부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12월 중 제조업 생산과 대불산단 고용 그리고 목포 소매업 매출 및 수출 등이 모두 그 1년 전과 비교해서요. 네. 증가한 것으로 그 집계됐습니다. 네. 목포권 그 조선업체 생산액이 이 기간 동안에 4,31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2%가 증가했습니다. 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그 수주 잔량도요. 작년에 비해서 82%가 증가했습니다. 네. 대불산단 입주업체 수와 가동업체도 3.4% 증가했는데요. 네. 가동업체가 늘면서 상시 고용 인원도 16,4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한국은행 목포 본부는 수주 증가, 환경 규제 등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조선업 업황이 그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도 많았는데 특히 근데 이 조선업이 이 서부권, 전남 서부권에서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단 전망이 좀 밝다니까 저희들도 좀 긍정적이고 그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네.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로 또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 지역 경제가 그 너무 혹독한 기회를 보냈는데요. 네. 목포 영암 해남 지역이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이죠. 네네. 목포시는 그 조선산업 입주 지역은 아니지만 대불산단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목포시는 그 고용을 증가시키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국비 확보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올 상반기 108억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목포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목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정부 정책과 지원을 악용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영암 그 현대사모중공업 하청업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은 11개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네. 이걸 악용해서 근로자로부터 매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후 2년 넘게 장기간 사회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정부 이들 업체 중에서는 많게는 3억 원까지 횡령한 사례도 드러났죠. 3억 원까지. 지금 정부의 돈을 지금 받아가지고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네. 일부 사업주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정말 나쁜 일이고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불산단의 하청업체들이 때 아닌 인력난을 또 호소하고 있다는데 그 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불산단의 하청업체들이 때 아닌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기업체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뽑지 못해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 2년여 동안 조선 경기 불황으로 업체들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기 때문인데요. 해고자들은 생활고를 타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 회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그 사모중공업 하청업체였던 2002년 설립된 보강기업은요. 네. 경영난으로 210명 노동자를 전부 해고하고 폐업해버렸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타지로 떠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또다시 그 불황 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서 한 번 떠난 노동자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숙련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 대불공단 조선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네. 회사 그 통근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노동자 16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또 일어났네요.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숙련공들이 이렇게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불평등한 하도급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숙련공이 떠난 것은 그 경기 그 불황 탓도 있지만요. 내부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청업체 계약이 주 요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산업 밀집 지역인 거제시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지만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못 주고 부도가 나 일순간에 신용 불량자로 몰린 하청업체 사장들의 눈물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네. 현대사모중공업으로 그 대표되는 목포 지역에서도 하청업체 경영자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황일 땐 지속적인 일감 공급으로 단가 후려치기 등에 견딜 수 있지만 불황 때는 단가 후려치기를 한 후에 저가 하도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200여 명 이상의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등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불황 땐 단가 후려치기 폐업 피해, 호황 땐 저단가 고임금 피해, 이런 악순환은 숙련공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하청업체의 경영 개선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경제 건전한 그 경제 건전성을 그 기반을 다지는데 취약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겨울철 신안군이 대표 효자 농산물인 시금치 그리고 또 섬초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명품 시금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안 섬초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섬초는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섬 주민들에게 고소득을 안겨주는 겨울철 효자 농산물입니다. 네. 그러나 그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요. 판로 확보까지 다른 지역 시금치에 밀리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보다 거래량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도 지난해 10kg 한 상자에 35,000원이었던 것이 현재 2만 원 정도로 폭락한 것이죠. 네. 앞으로 그 한 달 정도 더 출하할 수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진 섬초에 대해 농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그 시설 하우스 시금치와 출하 시기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선정권을 잃어 소비자들이 신안 섬초를 찾지 않는 점도 거래량 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섬초는 당도나 신선도 등에서
시설, 하우스 시금치를 앞서고 있지만 네. 시장 선점하지 못해 네.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안군은 섬초가 겨울철 효자 그 농산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출하 시기, 그다음에 생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그 수익 증대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크라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버렸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꾸지뽕이지. 검색창에 신안 꾸지뽕. 주문전화 061-271-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2월 26일 화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사형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청년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항거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